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단원 대단한 학습평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이 아닌 것은, 집합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것들을 얘기했죠. 자, 5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 자, 5보다 크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집합. 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의 모임. 자,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모임 또한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모임.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명칭이 볼 거고 2등급 이상의 사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얘가 집합이 아니다. 자, 4번 보시면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의 모임. 얘도 맞고, 자, 제곱하여 9가 되는 유리수의 모임. 그래서 제곱해서 9가 되는 유리수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얘도 맞다. 그래서 1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A와 B라는 집합이 각각 주어져 있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나요? A랑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5라는 것은 일단 똑같이 써 있으니까 빼주시고, 그러면 이제 1이 6이 될 수는 없으니까 1이 B 더하기 3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A 빼기 1이 6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 A가 7이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자, X라고 하는 어떤 집합을 찾을 건데, 자, X라는 집합엔 A가 포함되고, B의 부분집합이 되는 어떤 X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B가 1, 3, 6, 9인데,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X라는 집합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X라는 집합에는 반드시 어떤 원소가 들어가야 되냐면 A의 원소인 3이 X의 원소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형태의 집합 X를 모두 구할 건데, 자, 먼저 보통의 문제들은 여기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X는 3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B의 부분집합이니까 3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나머지 1, 6, 9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1, 6, 9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인 2의 세제곱계가 X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 8개를 쭉 써볼 건데, 자, 어떻게 쓰는지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제가 1, 6, 9로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1, 6, 9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을 써보시는 거예요. 공집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이 있을 거고, 6이 있을 거고, 9가 있겠죠. 그 다음 1, 6이 있을 거고, 1, 9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 9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 6, 9가 모두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8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8개에다가 무엇을 다 집어 넣어 주시면 되냐면 3을 다 원소로서 포함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원래 공집합이었던 것은 3이 원소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원래 공집합이었던 것은 3이 원소로 포함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나머지 것들에는 3만 다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을 텐데, 도대체 왜 3은 반드시 포함시킬 때 이 1, 6, 9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 집합 X의 개수가 되느냐? 이 과정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자, 영화를 관람한 학생 45명 중에서 공포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28명,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23명이다. 자, 공포 영화와 공상과학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 X명일 때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영화를 관람한 학생을 전체 집합이라고 할게요. 얘가 전체 집합. 그러면 이 전체 집합은
45가 원소의 개수가 될 거고, 자, 공포영화 관람을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상과학영화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NA, A의 원소의 개수는 28이 되고 B의 원소의 개수는 2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포영화와 공상과학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 X명이다. 결국 교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라는 겁니다. 이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한다면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교집합의 원소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얘가 많아지면 얘는 줄어들 거고, 그 다음 반대로 합집합이 줄어들면 교집합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은 언제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될까요? 자, A 합집합 B의 가장 큰 값은 일단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5명이니까 이 둘을 합집한 한 원소의 개수는 무엇을 절대 넘어갈 수 없냐면 이 전체 집합 45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합집합은 언제 최소가 될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A랑 B의 합집합을 했을 때 A라는 집합이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언제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A 합집합 B가 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23명의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모두 다 공포영화를 관람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3명이 모두 다 공포영화를 관람했다면 우리는 결국 이 A의 원소의 개수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수 있는 최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28이니까 28 이상이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여기 계산해서 28 더하기 23에서 가장 작아지려면 최소값을 m이라고 표현한다면, 자,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교집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선 합집합이 가장 커야 되니까 45를 빼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주시면 51이니까 빼주시면은 6. 그래서 최소값은 6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가장 작아져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를 빼주시면 되냐면 28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2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집합은 절대 전체 집합의 개수를 넘어갈 수 없다. 그 다음 합집합의 최소는 하나의 집합이 다른 하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때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B가 있고 A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1번 A 합집합 B는 B다. 자, 얘는 항상 성립을 하겠죠. 자, A 교집합 B는 A다. 얘도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럼 B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쪽 부분이 될 건데 얘는 항상 성립하진 않는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 차집합 B, A가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도 항상 성립을 하고, 그 다음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얘도 항상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B라는 것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좀 빠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A랑 C는 포함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하나하나 다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B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B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A에서 B를 차집합하자. 그럼 A에서 B를 차집합 이쪽이 남는 거죠. 아닐 거예요. 자, A 합집합, B 차집합, C.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엔 A를 합집합하게 되면 A가 다 채워지는 거니까 아닐 겁니다. 자, B 합집합 C에서 A를 차집합하자. 그러면은 거꾸로 지금 C가 포함되는데 C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얘도 아니다. 자,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의 합집합이다. A랑 B를 B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데 A랑 B를 지금 교집합해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서 아니에요. A 합집합 B에서 얘를 차집합한 것을 또 차집합하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보시면 A랑 B를 합쳐놨고 그 다음 거기서 다시 A 차집합 C라고 했으니까 얘를 벤 다이어그램 표현을 좀 해보면 자, 이 상황에서 자, 이걸 색칠을 다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영역별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1, 2, 3, 4, 5, 6이 돼요. 이게 A 합집합 B고 그 다음 A 차집합 C는 A에서 C를 차집합하는 거니까 1, 2가 되겠죠. 1, 2가 다시 또 차집합되니까 없어지면서 3, 4, 5, 6만 남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보면 3, 4, 5, 6이 여기가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주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걸 다 매번 색칠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이렇게 뭐 1, 2, 3, 4, 5, 6, 7 번호를 매겨 놓고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그냥 번호에 맞춰서 따져보는 겁니다. 자, 1번만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A 차집합 B를 하시게 되면 1번, 4번이 되겠죠? A 교집합 C를 하시게 되면은 3번, 4번이 됩니다. 그러면 둘의 합집합이니까 얘는 1, 3, 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 3, 4니까 7하면은 아마도 이렇게 칠해질 거예요. 이렇게 1, 3,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을 좀 먼저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을 때 자, A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것은 다시 쓰면 B 차집합 A가 되는 거고 이거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B 차집합 A라는 것은 B에만 있는 원소를 써주시면 되니까 1, 3이 됩니다. 1, 3의 여집합을 구하시면 되니까 결국 지금 그러면은 얘를 다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2, 4, 5, 6, 7이 정답이 될 거고 자, 얘네들을 다 더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어차피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하면 8, 8이니까 28이 총 합이 될 겁니다. 28에서 4만 빼주시면 나머지 합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자, x는 3이면 x 세제곱 빼기 k는 0이다가 참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자, 3을 대입해 주시면 27 마이너스 k가 0이 돼서 k는 2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와 Q라고 하자. 자, 나 P이면 Q일 때 항상 옳은 것은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나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게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P의 여집합 이런 상황이고, 또 아니면 어떻게도 되겠어요?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따져봤을 때, 자 4번 P의 여집합하고 Q를 합집합하면 Q가 된다. 자 얘는 항상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자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P는 요 바깥쪽과 Q의 어디 부분 요만큼이 P가 될 거예요. 근데 뭐 부분집합이 된다? 얘기할 수 없겠죠. P의 여집합이 빠지니까 얘는 항상 틀립니다. 자, P의 여집합, 차집합, Q가 P이다. P의 여집합에서 Q를 차집합하면은 자기 자신이 될 겁니다. P의 여집합. 자, P 교집합, Q의 여집합은 P이다. 자, P 안에 Q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얘는 P가 아니라 Q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틀려요. 자, 그 다음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얘도 1번과 마찬가지로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XY가 실수일 때 X는 Y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랑 완전히 똑같은 진리집합이 나올 수 있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XY의 곱이 0이다. 자 얘는 X는 0 또는 Y는 0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건 P라고 하고 얘를 조건 Q라고 했을 때, 자,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된다. 자, 니은 X 더하기 Y는 0이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뭐 X가 그냥 마이너스 Y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얘도 얘를 Q라고 했을 때,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참이 되겠죠.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도 아니다. 자, 디귿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xy가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x는 0이고 y는 0이다. 그래서 디귿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자, 리을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자, 얘도 절대값이 0이 되기 위해선 각각이 다 0이어야 하니까 x는 y는 0이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전체 집합일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을까라는 건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전체 집합을 반으로 잘라서 여기가 P의 여집합, 여기가 Q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결국 P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 조건에 만족을 못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은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동그라미 모양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P의 여집합과 Q를 합집합을 했더니 전체 집합이 됐다. 자, 그럼 얘를 거꾸로 양쪽의 여집합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자,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고 이게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P에서 차집합 Q를 했더니 얘가 공집합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결국 Q 안에 P가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따져봤을 때 영역별로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다면, 자,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것은 1번과 2번이 되겠죠. 그리고 Q는 2번과 3번이 될 거니까 얘네를 합집합하면 1, 2, 3이 다 들어가서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알 수 있는 사실은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집합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고 했을 때, 자, P가 있고 Q가 있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본다고 하고 영역별로 표현을 좀 해주면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것은 1번과 4번이 됩니다. 얘가 P의 여집합. 자, Q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지금 3번과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을 합집합해서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빠지게 되냐면 요 P에 있는 요 2번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2번을 포함시켜 주기 위해서는 P의 여집합 안에는 이 2번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안으로 쏙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 모양이 그려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100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낼 때, 자,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A3이라는 것은 3의 배수. 얘는 3의 배수가 되고, 여기는 4의 배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100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들을 쭉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들을 쭉 구한 다음에 둘의 공약수인 교집합, 그러니까 12의 배수인 것들을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A3 합집합 A4를 구하려고 한다면, 자, 얘는 3의 배수들과 4의 배수들을 구해주시고 거기서 교집합을 빼주시면 되는데, 그 교집합이 뭐냐면 12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계산하시면 3의 배수는 100 이하에 33개가 들어갈 거고 4의 배수는 25개, 자, 12의 배수는 8개가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빼주시면 17이니까 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A3과 A4의 합집합에다가 A2를 교집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결국에는 이런 원소들로 표현이 될 건데 얘하고 2의 배수하고 다시 또 교집합을 찾는 것보다는 얘를 분배 법칙을 해줘서 A2와 A3의 교집합과 합집합 A2 교집합 A4를 표현을 하시는 게 계산이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얘는 A6, 6의 배수가 될 거고 합집합, 자, 그 다음 A2와 A4의 교집합은 A4가 되겠죠. 4의 배수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A6과 A4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6과 A4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시는 거고, 얘는 위에 했던 것처럼 A6과 A4의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는데 6과 4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공배수인 12가 되겠죠. 그래서 A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따져주시면, 자, A6이 얼마가 되냐면 6의 배수는 16개 들어가죠. 플러스 4의 배수는 25개 빼기 8개.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8이니까 3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2, 3, 4, 5, 6, 7이 있고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집합 B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랑 B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고, 자, A랑 A 차집합 B를 교집합하면 A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A랑 A 차집합 B를 계산을 했더니 전체 집합이 된다, A가 나오려면은 그럼 결국에는 A랑 뭐랑 교집합해야 A가 나올까요? 전체 집합이랑 하든지,
근데 전체 집합이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얘가 A랑 A를 교집합을 해야 A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A 차집합 B가 A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얘는 A랑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랑 B가 서로소니까 2, 3, 6을 제외하시고 4, 5, 7 이 B의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 B의 원소가 4, 5, 7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막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좀 풀어본다면, 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어서, 자, 지금 보시면 A가 50개니까 50개고, 자, A 차집합 B가 29개가 된대요. 여기 29가 되고 여기 21이 되고, 그러면 B가 33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2. 그럼 얘네 다 더해 주시면 62죠. 요 바깥쪽에 18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8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자, 얘는 A랑 거기서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A랑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A 차집합 B가 어떤 영역을 표현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냥 쉽게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수학적인 이런 표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문제를 푼다면,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간다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X에 대하여 세조건 PQR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P라는 것을 먼저 표현을 좀 해보면, 자, 1이 있고 8이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A 빼기 2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X가 A 빼기 2보다 커야 되니까, 자, 이쪽으로 와서 A 빼기 2가 있어야 1 이상 8 이하를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A 빼기 2는 1보다 작아야 된다. 1이 됐을 때는 여기가 포함이 안 되겠죠. 딱 1이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1이 포함이 안 돼서 1이 딱 되면 안 된다. 그래서 A는 3보다 작아야 되고, A가 3보다 작으니까 정수 A의 최대값은 2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P면 R이다가 거짓일 때 정수 B의 최대값을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P면 R이다가 거짓이니까 P가 R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P가 R의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그러면 정수 B의 최대값을 구했을 때, 자, R이라는 조건은 B 더하기 3보다 작다죠. 그럼 B 더하기 3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8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딱 8이 된다면, 자, 이 상황에서 딱 8이 된다면 여기가 비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포함하는 것 같지만 B 더하기 3은 8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8이 포함이 안 돼서 얘도 P가 R의 부분집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B 더하기 3이라는 것은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B가 5 이하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수 B의 최대값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의 부정이 참이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도 좋고, 아니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4가 0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이미 0 이상이기 때문에 a 빼기 4가 0 이상이면 되겠죠. 그래서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상수 a의 최소값은 4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자,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3은 유리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루트 3은 유리수이다가 이제 부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루트 3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루트 3을 n분의 n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mn은 서로소이다.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루트 3m은 n이 되고 양변을 제곱하시면 n제곱은 3m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n제곱이 뭐의 배수가 되냐면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증명은 우리가 언제 했었냐면 위에 지난번 영상의 194쪽 10번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4쪽에 10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n을 가지고 우리는 3k라고 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k는 자연수. 그럼 얘를 다시 대입하시면 9k제곱이 3m제곱이 되니까 m제곱은 3k제곱이 돼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m제곱이 3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뭐도 3의 배수가 되냐면 m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도 3의 배수, m도 3의 배수니까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죠.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귀류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자, 얘를 부정을 해서 루트 3은 유리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루트 3이 n분의 n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계산들이 쭉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